시대가 바뀌면 정치 철학의 테마도 바뀌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맹자의 정치학은 흔히 왕도 정치론으로 불리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왕도 정치, 맹자의 텍스트를 맹자의 이제 복습 삼아 정치학으로 읽을 때 왕도 정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성론으로 읽을 때 성선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자 이후에는 맹자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읽었는데 또 최근에는 맹자의 정치학에 그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배병삼 쌤이 이렇게 두꺼운 책 3권 써내셨잖아요. 배병삼 쌤 전공이 정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맹자에 꽂히신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왕도 정치할 때 도월처럼 민을 본의로 했다. 너무나 혁명적인 텍스트이다. 아주 높이 평가하는 사람 미조구치 유지처럼 어차피 민은 군의 통치 대상이 불과한 거다. 민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종의 정치의 주체라기보다는 그 정치의 어떤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민과 미민이 같거든요. 이게 백성을 많이 얻어야 이게 군주의 위세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주가 백성을 얻어야 했고, 그런데 예전처럼 백성들이 자기 땅에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학정과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난세니까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은 뭐가 되냐면 맹이 되거든요. 유랑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대에는 이게 백성들을 자기 땅에 오게 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였죠. 그러려면 우리도 지금 헬조선이니까 다 이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북유럽 같은 데 가거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민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뭔가 내가 노동력을 잃거나 내가 일시적으로 진짜 잡이 없거나 내가 병에 걸려도 뭔가 나한테 유익함이 그 사회에서 제공이 되는 것, 그런 데로 가고 싶어 하잖아. 떠나고 싶어 하잖아. 지금도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못 갈 데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자발적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혹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난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맹자에서 민에 대해서 그 도울처럼 아주 혁명적인 텍스트다. 민을 본의로 하는 정치를 꿈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은 군주가 자기의 위세를 강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대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닌 방식으로 왕도 정치를 독해할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저의 관심이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맹자 정치학은 흔히 왕도 정치론으로 불리우는데 흥미로운 것은 왕도라고 하는 이렇게 2글자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와요. 양해왕상 3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치학할 때 정치는 이제 원래 고대에는 없었던 단어죠. 이거는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에 이렇게 서구에서 폴리틱스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 애들이 다 번역했죠. 그럴 때 정치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 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폴리틱스의 번역어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대에는 이런 폴리틱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국가로 번역하기도 하고 무슨 정치
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정치에 해당하는 범주들에서 쓰였던 단어들은 무엇일까? 이런 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예. 자, 고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환공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맹자가 결론적으로 보면 맹자가 제출한 정치의 핵심적인 단어는 왕이에요, 왕.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 이제 고대는 없었고요. 제환공이 주도한 회맹에 참여한 제후들은 모두 덕형예의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주를 보면 춘추좌전의 희공칠이에요. 제후의 회맹에 참여한 그런 제후의 회맹에 제후들의 덕형예의를 기록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건 원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환공이 여기에 이제 회맹에 안 오고 뭐 정나라를 칠까요 말까요 이럴 때 관중하고 이제 황공 사이에 오가는 문답인데요. 여러분 이 주가 간단한 것 같죠? 저 이 주를 찾아서 여기다 붙이는 때 평균 30분이 걸립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런 기록을 보면 당시에 좋은 정치의 범주에 속하는 키워드들은 덕, 형, 예, 의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또한 좌전에 밑에 이제 그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초나라를 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초나라를 칠 수가 없냐면 초나라는 덕행이 수립이 되었고 형벌이 잘 시행이 된다는 거야. 뭔가 마구잡이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령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뭔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어떤 령을 내리면 그게 잘 시행이 된다는 거야. 전장을 따르고 예의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거나 형, 정, 사, 전, 예 이런 것들이 정치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덕으로 하지만 뭐가 안 되면 형이 있어야 돼. 기본은 덕이지만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정은 정사야.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책이라거나 구체적인 정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런 거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게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논어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기준은 뭐야? 전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이 성황에 뭔가 우리가 법전할 때 기준 같은 거거든요. 이 전이 우리가 법전할 때 쓰는 전이잖아요. 법이든 전이든 이건 다 법 삼다, 모범으로 삼는 거란 말이야. 어떤 기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례화된 게 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였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제 중국의 정치 철학자인 유택화라는 사람은 예, 법, 형, 정 같은 건 정치적 실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다.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예는 전통과 습속으로부터 형성된 행위 규범이며 법은 강제성을 가진 규정, 형은 강제 수단, 정은 정치 권력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꼭 이게 무슨 뭐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에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제가 또 이런 거 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가 68회, 덕이 38회, 법이 11회, 형이 8회, 전이 3회, 정이 55회. 왕도 세고 싶었는데 왕은 세면 양의 왕 이렇게 왕도 세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 시간이 없어서 못해. 하여간 왕도 많이 나와. 그러나 맹자에서 자신의 정치학을 구성하는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은 예나 법이나 형이나 정 같은 단어가 아니고 왕이라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인데 왕의 정치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마디로 왕이 하는 정치를 인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단어가 아까 54회인가 55회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정이라거나
선정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행해야 한다. 인의 정치를 행해야 한다. 이건 아까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리가 아니고. 예. 그것을 이제 왕의 정치예요. 예, 왕입니다. 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일단 아까 말했던 딱 한 번 나온 왕도. 그것의 원 출처는 서경이에요. 서경 홍범 14장에는 예, 이제 서경은 가장 오래된 정치학 텍스트인데요. 여기에 보면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도가 아주 넓어지고 무편무당. 지금 완전히 편과 당이 우리 사회는 편과 당의 사회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점점 그렇죠. 이게 거의 서로 죽일 것 같아. 예. 그렇게 하면 왕도가 탕탕해지고 말 자체가 탕탕 넓은 것 같죠. 왕도가 탕탕해지고 예. 그다음에 예. 또 역시 예. 이 편당함이 없고 편복됨이 없으면 또 왕도가 평평해지고 탕탕해지고 평평해지고 그래서 무반 이게 기울어 이렇게 상도에 위배되지 않고 예, 또 이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가 정하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왕도의 출전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에서도 공변될 공이 공평할 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치우침이나 쏠림,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 왕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치우침이 없는 건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왕도라는 두 글자 단어는 아니지만 맹자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것은 주로 천하를 다스리는 왕자라는 명사로 또 천하의 왕 노릇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맹자와 정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맹자는 왜 서경의 왕을 다시 불러왔느냐입니다. 원래 이 왕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봤더니 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은 거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이거는 주역에 따르면 선, 지, 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동중선은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이거를 뚫는 사람이 왕이라고. 근데 뭐 또 설문해자인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보통 은나라의 처음으로 은나라의 군주, 은나라 시대의 대빵을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나라에 오면 주나라에서도 계속 왕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주나라에 와서 천사상과 천명사상이 오니까 이제 천명을 받아서 주나라의 왕은 대대로 이제 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왕, 뭐 주선왕, 뭐 주 무슨 왕 이렇게 붙였지만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천자 이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는 제후들이 다 왕을 참칭해서 양해왕 무슨 뭐 공이 아니라 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른 거잖아요. 이게 제선왕, 제선왕, 제위왕, 선왕의 아버지. 그런데 이걸 참칭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그래서 천하와 관련된 거고 이 천하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천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도가 공평했기 때문인 거야. 이게 왕이 펴는 정치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무편무당했기 때문인 거야. 중간에 인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 왕을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 왕이 정치의 키워드로 등장한 건 당시의 정치를 싸잡아 폐위 정치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이 새로 생긴 거야. 맹자가. 왜냐하면
오쪽 한번 봅시다. 오쪽의 맨 위에 보세요. 그러니까 유택화에 따르면 춘추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던 왕패의 구분은, 그러니까 춘추 시대의 왕과 패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왕패의 구분은 왕은 통일군주를 가르치고 천자, 패는 제후 중에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를 지칭하는 단순한 정치적 구분이었고 둘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제환공을 천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천하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과 패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시어였지 가치라거나 이런 정치적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에 와서 그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자에 가면 순자에도 왕패 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왕과 패를 확 구분해요. 그러니까 맹자의 정치학의 테마는 왕과 패로 구분한 거예요. 왕과 패를 구분해서 이게 그거는 뭐냐면 당시의 군주들이 이미 당시의 군주들이 왕을 참칭했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군주들이 이미 이 굉장한 이 뭐라 그럴까, 이것도 이제 육아인 건데 권세와 권능에 한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한계가 없다. 저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탐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궁시를 짓고 누대를 만들고 음악을 듣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것을 맹자는 리를 추구한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리를 추구하는 자를 패자라고 명명한 거죠. 당시에 있었던 개념을 갖고 다시 뭐라 그럴까, 재규정한 거예요. 다시 규정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경으로 올라가서 그런 패자가 아니라 그런 자기 것과 다른 거를 백성 것, 자기 것, 제후 것, 다른 나라 것 이런 것과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어떤 이제 뭐가 이렇게 구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군주들로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이 사쪽의 중간에 인용을 봅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다. 원문 한번 보면 이 가면할 때 가인 거예요. 이력 가인자.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무력밖에 없는데 사실 자기는 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그 가면을 쓴 자가 패다. 그래서 패자들은 반드시 대국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자가.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게 그 맹자의 어떻게 보면 서경을 가져와서 서경의 사상, 고대의 선왕이라고 하는 맹자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사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데피니션 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면 왕은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왕도지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쪽으로 갑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패를 엄청나게 구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듣고 싶어하는 제선왕에게, 근데 춘추 좌전 같은 거 보면 아까도 왔지만 환공 같은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정치를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능한 정치에는 덕과 형과 예와 정과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야. 힘만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뭐 강제로 뭘 이렇게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나라 같은 나라 정벌하려고 할 때 관중하고의 대화도 보면
뭔가 기준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회맹에 참여한 제후국들이 납득할 만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로 남불이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황공은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자 같은 경우도 보면 진문공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지 않고 거친 옷을 좋아했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옷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다 거친 옷도 마다하지 않고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춘추 오패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오패는 정치를 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보다는 당대의 어떤 정치 지형에서 힘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을 제한 없이 추구하는 군주들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많죠.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왕도의 내용을. 이게 그 왕도의 다야, 다. 왕도 정치가 뭐냐? 그러면 맹자의 양해완 상의 7장인 맹자의 곡속장을 읽어보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맹자를 읽으신 분도 많지만 맹자를 전혀 안 읽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왕도 정치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읽어봐야 돼. 자, 맹자 한 번도 안 읽으셨죠? 자, 여기서부터 빠르게 한 문장, 문단씩 한번 쭉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대선하게 물어 말하길 정원성과 진해공의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맹제 대답하여 말하길 중리의 무리들은 황공과 문공의 예를 말하니 없는지라 이로써 후세에 전함이 없어 신이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말하시면 왕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말하길 법이 어떠하면 왕할 수 있습니까? 맹자 말하길 백성을 보호하면서 왕하면 의미 막을 자 없습니다. 이게 백성을 자 데피니션 해봅시다. 왕도 정치는 인정이다. 왕도 정치가 뭐냐? 맹자에서 나오는 거. 자, 인정이 이제 나오고 여기 뭐예요? 보민이 나오죠. 보민해서 왕노릇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분. 재선왕 말하길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맹자 말하길 가능합니다. 재선왕 말하길 무슨 일로 내가 가능할 것임을 아시십니까? 말하길 네. 또 오타. 왕께서 다음 위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끌고 다 나라를 지나가는 자가 있어 왕께서 보시고 소는 어디 가는가? 라고 말씀하시기에 장차 훈종에 쓰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왕께서 그만두어라. 제가 없음에도 사지에 나가는 것처럼 또 벌벌 떠는 것을 내 참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하다면 훈종을 피하니까. 자, 이게 벌벌 떠는 것. 그러니까 소가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그걸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곡속이? 의태어. 그 모습이 곡속이거든요. 그걸 차마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인인지심. 이게 참을 인자거든요. 참을 수 없다는 거야. 참을 수 없는 마음.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누구나 다 불인인지심이 있다는 거야. 어디까지가 되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사단의 측은지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불인인지심. 그러니까 왕의 정치는 보민이잖아. 그런데 이 보민 전에 보소야. 그러니까 소를 보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하고 맹자한테 물어보니까 너 보소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너는 보민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은 같으니까. 그럼 보소하는 마음이 뭐냐면 벌벌 떨고 가는 소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풀어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의 이 인정의 이는
어떻게 보면 인은 아시잖아요. 인이 뭔지 사람다움 같은 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이 곡속장의 맥락에서는 소가 죽음으로 사지로 끌려가는 걸 참아 보지 못하는 불인 인지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불인 인지심이 불인 인지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게 소를 보호하는 마음인 거야. 요즘에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도 무슨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이게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그 뭐 공장식 사육이라거나 이런 거를 반대하고 멸종 뭐 육식을 안 하고 이제 육식 안 한다는 거 공장식 사육 같은 거를 우리가 반대한다는 거니까 멸종 동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뭐 그런 거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지금 홍은정 씨가 그거 한다는 게 그거죠.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들하고의 뭔가 마지막에 뭔가를 지금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더라고요. 그것도 확대되어서. 어쨌거나. 이제 넘어가서 그 맹자 말하기에 속상해 그러니까 양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소가 아까우니까 싼 양으로 바꾸는구나 이런 까십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선왕이 속상해 하니까 맹자 말하길 속상해하지 않아서 뒤에 인술이 있으니 소만 보았고 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짐승에 대하여 그 살아있음을 보고 그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 죽어가면서 내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 그 부리를 참아 먹지 못하니 이로써 군자는 후주가를 멀리합니다. 왕이 기뻐하여 말하기에 시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이 품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고 하니 바로 선생님을 이름이군요. 물론 내가 이에 행하고 돌이켜서 구했는데도 내 마음을 얻지 못하더니 부자께서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애달파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왕함에 부합한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 말하길 왕귀 아래에 자가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조끼 3,000종을 드는데 조끼 9터 하나를 들지 못하며 밝은이 조끼 가을 터럭의 끝을 살피는데 수레의 섬나무를 보지 못하노라고 하면 왕께서는 이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하길 아닙니다. 지금 은혜가 좋게 진시에게 미치는데 공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면 홀로 어째서입니까? 그렇다면 9천 하나를 들지 못함은 힘을 쓰지 않아서이며 수레의 섬나무를 보지 못함은 밝음을 쓰지 않아서이며 백성이 보호함을 보지 못함은 은혜를 쓰지 않으니 되므로 왕께서 왕하지 못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그 또 유명한 맹자의 하지 않은과 할 수 없음의 구별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한테 하는 마음을 백성들한테 하지 않는 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네가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왕 말하길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정황은 어디에서 다릅니까? 맹자 말하길 세상을 옆에 끼고 국회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는 진실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 꺾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왕께서 왕하지 못하시는 세상을 끼고서 국회를 뛰어넘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왕께서 왕하지 못하시는 이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습니다. 내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받들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미치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받들어서 다른 어린이들에게 미친다면 천하는 가히 손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 시에 이르기를 과덕한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성제에게 이르러 이로써 가정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들어 저에게 저하시님을 말했으니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행한다면 좋게 사회를 보존하고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서자도 보호함이 없으니 옛사람이 남보다 크게 뛰어난 것은 다른 것이 없는지라 그 해야 하는 바를 잘 미루었을 뿐이니 지금 은혜가 좋기 금수에는 미치는데 공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면 홀로 어째서입니까? 겨울질한 연휴에야 가볍고 무거움을 아니며 바로 잰 연휴에야 길고 짧음을 아니
물건이 다 그러하거니와 마음은 심하니 왕께서 청컨대 헤아리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왕께서는 갑병을 일으켜 병사들과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배우들에게 원망을 내주기야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긁어와서 이래요. 제가 다음에 제가 번역을 다시 좀 해볼게요. 진짜. 진짜 내가 왜 이렇게들 번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이제 줄친 것. 그래서 근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정사를 펼치시고 인을 베푸시어, 이게 이제 발정 시인인데 하여간 정사를 펼치고 인을 베푸시어, 그래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하의 벼슬 하는 자가 다 왕의 조정에 쓰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벼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양해왕한테 오고 싶어 해. 그리고 밭가는 자로 하여금 밭가는 자들도 전부 다 양해왕의 들판에서 밭을 갈고 싶어 해. 장사꾼들도 다 양해왕의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해. 예. 그리고 여행객들도 다 왕의 길에서 다니고자 해. 그러니까 요런 거 자체가 당시에 많은 군주들이 바라는 거였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력이 강화되겠죠.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또 천하의 그 자기 군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군주를 배반하고 자기 군주가 아니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양나라로 이민 오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천하에 이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제가 줄친 것, 예. 자, 이게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자, 왕도 정치가 뭐냐? 회도가 아니라 왕도 정치가 인정인데, 예. 그건 보민이다. 어떻게 보민이야? 불인 인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몇 군데 실리기도 하는데, 자, 맹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능하거니와 만일 백성이라면 항산이 없으면 인하여 항심이 없어지니. 자, 이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아까 리하고 제가 의를 이야기했잖아요. 맹자도 공자도 군자는 의를 쫓고 소인은 리를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나누는데, 이때도 이것을 맹자판으로 바꾸면 선비만이, 여기는 군자는 의를 쫓고 소인은 리를 쫓는다가 논어의 문장이거든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월이 되게 짧고 간결한 건데, 이게 맹자한테 오면 사만이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고, 네. 사계급이 아닌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항심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것에 해당하는 게 리예요. 그러니까 맹자도 리를 100% 부정하거나 완전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항심이야. 항심. 혹은 인의 예지의 마음, 인의 마음. 맹자한테 와서 인의의 마음. 혹은 맹자는 이것도 확대해서 인의 예지의 마음. 이게 항심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사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지만 리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심이 있는 사회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건 항산을 보장하는 거죠. 이게 산이 제가 생각하는 생산하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래, 그런 거예요. 생산, 백성의 소출, 백성의 생산, 이거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일정하게. 이게 일정하게.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천의 문제야. 이게
성의 문제인데 당대에 춘추 전국시대에 오면 내가 지금 배를 고른 것은 하늘을 원망해도 이때 하늘은 이게 흉년은 자연재해잖아. 이게 자연재해를 탓하고 그렇게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경이 소화에 무진장 많은데 대부분 다 정치가를 원망해요. 이미 시경에 그런 식의 문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춘추 전국시 주나라를 지나서 춘추 전국시대에 오면 세상이 태평한 것도 정치가 잘 돼서이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정치가 잘못된 거야. 정치가가 잘못된 거야. 뭔가 정치가가 탐욕스럽거나 정책이 잘못됐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것도 찾아갖고 여기다 다 써갖고 올렸다가 너무 그러니까 시경 소화편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나? 동사예요. 제정해준다. 민지산. 백성의 생산을 제정해주는 정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먹고 사는 게 돼야 쉼을 가질 수 있다. 백성들은 소인들은 사는 그렇지 않은데. 사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사는 가난해도 안현처럼 안빈납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항산이 없으면 항심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백성은 이제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방종, 편벽, 간사, 사치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무슨 대도가 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한 다음에 죄에 빠지게 된 연후에 쫓아가서 형벌을 우리가 벌을 준다고 한다면 죄에 빠졌으면 벌을 줘야죠. 그런데 이미 죄에 빠지기 이전에 항산을 제정해주고 항산의 기초에서 계몽을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결과론적으로 죄를 졌다고 벌을 내리면 결국 그거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은 아주 이 레토릭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맹자에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을 잘못한 애들 이렇게 그물질해서 거두는 거 얼마나 많이 잡히겠어. 그래서 자 밝은 군주, 그러니까 왕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민지산이야. 민지산이 항산이지. 이 제는 제정하자는 거야. 제도할 때 제자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제자를 이야기할 텐데 이 제자가 제도할 때 제도야.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뭐 절제할 때도 제자를 써요. 이게 세금 앞에 붙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세금 제도를 이제 세금을 그 뒤에 나와요. 보면 자, 요게 이제 내용이야. 자, 제민지산인데 그 민지산의 내용이 뭐냐면 위로는 부모를 좋게 섬기며 아래로는 좋게 처자를 길러 그러면 풍년에는 아주 배가 부르고 흉년에도 죽지는 않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을 권장해. 착하게 살아라.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네 것 좀 나눠줘라. 너만 갖지 말고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좀 봐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은 풍년에도 배부르지 못하고 흉년에는 당연히 죽고 팬데믹은 다 죽어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언제 예의를 차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왕도 정치를 행하고자 하면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정전제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보민이고 이게
불인 인지심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으로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왕조 정치의 관련 키워드로 가장 긴 곡속장에 지금 나온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여기에 5쪽이에요. 근데 잠시 쉬어야 되겠죠, 우리.